안녕하세요. 홍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토라라는 용어의 뜻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5가지 용어 5가지 용어. 그 뜻이 생각이 나시나요? 네, 몇 개 생각나요.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율법, 두 번째, 법, 그렇죠. 첫 번째가 이제 그 모세 오경 할 때의 오경. 네. 네. 두 번째가 율법. 네, 율법 전체를 가리킬 네. 때. 네. 그리고 율법에 있는 특정한 조항들. 네, 그렇죠. 그리고 지혜 문서 같은 데서 나오는 교훈 네, 내지는 가르침이라는 네. 뜻. 그리고 히브리어 성서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다. 네. 기억나셨죠? 그럼요. 네. 음. 네. 다른 분들 다 기억이 나셨길 바랍니다. 잘 네. 생각이 안 나시면은 앞에 비디오 다시 가서 보고 오시면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모세 저작설에 대한 비평적 탐구. 네, 혹시 비평적 탐구 비디오를 우리 핵심가치 비디오거든요. 네. 안 보신 분들은 가서 그 비평적 탐구의 개념을 거기서 네. 한번 다시 확인하고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제이 씨가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해주신다면 비평적 탐구가 뭐라 그랬죠? 자세히 읽기죠. 그렇죠. 자세히 분석적으로 네. 읽는 게 비평적 탐구죠. 네, 그걸 한번 모세 저작설이라는 문제에 적용을 했을 때 네. 어떻게 되는지 네,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네. 모세 오경이라는 용어를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네. 옛날부터 하던 말이에요. 근데 학자들은 이 오경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펜타튜크. 펜타가 5라는 뜻이죠. 네, 네. 그래서 펜타튜크는 이제 5권의 책 네, 그런 뜻이거든요. 네, 토라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토라라는 용어를 쓰면 그 중에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건지 불분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학자들은 오경을 가리킬 때, 그 책 5권을 가리킬 때는 펜타튜크. 오경 음. 그런 말을 더 많이 씁니다. 네네. 토라라는 말보다는. 네. 그런데 이제 오경 안에 보면은 네. 뭐 모세가 이 토라의 말씀을 다 책에 기록한 뒤에 신명기 31장 24절이라든지 네. 모세가 뭔가를 썼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네. 그리고 이 오경을 모세의 책 혹은 모세의 토라 혹은 모세의 토라의 책 직역하자면 네. 이런 표현들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네. 그래서 유대 전통에서도 그렇고 음흠. 초기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이 오경이 모세가 쓴 책들이다. 그렇게들 네. 생각을 했어요. 네. 하지만 현대 학자들, 성서학자들은 네. 모세가 쓰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학자들은 더 자세하게 읽었나 봐요. 네네. 그래서 왜 그렇게들 생각하는지 네. 엄청나게 많은 이유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맛보기로 조금만 제가 네. 갖고 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네. 모세가 썼다고 하는 사람들이 네. 아직도 있어요. 네. 대체로 어떤 분들이냐면은 네. 지난번 그 공평한 네. 교육의 기회 네. 그거 얘기할 때 네. 그 풋볼이랑 럭비. 럭비랑 얘기하면서 성서학하는 사람들, 비평적 탐구를 하는 사람들이랑 어떤 교단적인 네. 어떤 신조 그거에 네. 맞게 네. 하는 분들 네. 그거를 성경 신학이라고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비블컬 티올로지라는 게 사실 어떤 다른 의미도 있긴 한데 네. 어쨌든 저는 여기서 성서학과 네. 그리고 어떤 교단 신학에 네. 맞게 하는 네.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편의상 네. 써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 신학 네. 하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꽤. 네. 그래서 제가 모세오경에 대한 비평적 탐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네. 기본적으로 비평적 탐구를 어떤 관점으로 하는가 그리고 어떤 관점을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 관점이 이미 서 있는데 네. 이게 대체로는 이제 저자에 관련된 것들 네. 그런 게 많거든요. 네.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 마태복음을 마태가 썼다, 뭐 이런 거. 음. 그런데 그거를 부정하는 어떤 압도적인 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증거가 네. 있지 않는 이상 네. 이거는 그냥 맞는 거다. 음. 그렇게 생각하신 그런 입장을 그러니까 시작점이 출발점이 네. 전통적 관점이 이미 기둥이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네. 그래서 이거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네. 마치 그거를 막 쓰러뜨리려고 공격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비평적인 탐구를 하는 학자들은 네. 거기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기둥을 쓰러뜨리겠다고 막 달려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확실하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출발점이 뭐냐?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맨땅? 맨땅이라는 게 뭐 어떤 맨땅 말씀하시는 건지. 어떠한 편견도 어떠한 뭐 그런 선입견도 없이 그냥 자세히 보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족보 얘기할 때 비평적 탐구 네. 할 때 그렇게 한 기억나시죠? 것처럼. 네. 본문을 보는 거예요. 열심히 네. 그냥 네. 자세히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서 질문을 던지고 그랬죠. 네. 그래서 기본적인 출발점은 자료입니다. 네. 성서학이니까 기본적으로 성경 본문이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겠죠. 네.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네. 거기에 관련된 다른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네. 들면 뭐 비문들도 있을 수 있고 성경 밖에 있는 다른 뭐 역사서도 있을 수 있고 네. 고고학적인 뭐 유물들 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자료들을 이거랑 내가 그 연구하려고 하는 주제 네. 혹은 책과 상관이 있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네.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자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자료를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네. 설명하면 가장 이게 말이 될까? 네. 네. 생각을 해서 그 과정에서 내 생각이 나를 어느 방향으로 이끄는가?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어떻게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게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될 수도 있고 저쪽 방향으로 가게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학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 거죠. 네.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제일 합리적인 설명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니까 학회에 나와서 서로 논문 발표하고 비평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네. 그냥 거의 다 동의하는 네. 압도적인 그런 수의 학자들이 네. 아니면 거의 다 아니면 네. 그냥 다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대체로 어느 분야든 개론에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네. 학계의 어떤 공통적인 지식, 기본적인 지식 네. 그런 것들. 그게 뭐 나중에는 그게 바뀔 수도 있죠. 네. 학문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 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와 합리적인 설명을 다 동원했을 때 네. 이거는 이게 그냥 학부생들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한테 가르쳐도 될 만큼 확실하다. 많은 학자들이 이거는 그렇다고 보는 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모세의 오경을 모세가 쓰지 않았다라는 네.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런 종류의 그 지식입니다. 네. 네. 왜 그런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세 저작설이라는 거는 네. 여기 보시는 이 두 가지 주장을 다 보일 수 있어야지 증명이 되는 거예요. 네. 오경은 한 사람이 썼다. 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로 모세이다. 네. 이거를 증명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제가 네. 얘기했죠. 전통적인 관점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고. 네. 전통적인 관점에서 출발하면 모세 저작설이 이미 서 있고 네. 그거에 반대되는 증거를 한번 갖고 와봐 이런 느낌이 되는데 네.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네, 모세 저작설이라는 거를 증명하려면 네. 이 두 가지가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경을 한 사람이 썼는가? 네. 그렇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럼 그 한 사람이 모세인가? 그렇다. 네. 근데 이 두 가지를 보이는 거는 역사적인 자료와 어떤 합리적인 설명을 통해서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다음에 예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합리적인 설명이라는 거는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만든 문장이거든요. 네.
자, 우리나라에 아직 대통령제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미국에서는 조지 워싱턴이 제1대 대통령이 되었고 그 이후에 존 애덤스, 토마스 제퍼슨, 제임스 매디슨이 차례로 대통령이 되었다. 네.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하죠. 네. 그럼 이 문장은 언제 쓰여졌을까요? 연습 문제예요. 아, 네. 예. 네. 생각해 보시면 메디슨이 차례로 대통령이 된 이후에 썼겠죠. 최소한 그 이후에 쓴 거겠죠. 네. 대통령이 된 다음이니까 네. 이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떠세요? 우리나라는 아직 대통령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하니까 지금은 대통령제가 존재한 것 같네요. 바로 그런 겁니다. 네. 아주 훌륭하세요. 네. 아, 우리가 미리 짜고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제가 원하는 답을 딱 얘기하셨을까요? 제가 문해력이 되나 보나요. 아, 네. 근데 그게 성서학이 그런 거라니까요. 네. 이거를 봤을 때 이거는 누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은데 네. 라는 그런 설명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 다음에 이런 구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6장 31, 32절입니다. 네. 이스라엘의 왕이 아직 없을 때 네. 다음과 같은 왕들이 차례로 에돔 땅을 다스렸다 하면서 왕들 이름이 나오죠. 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언제 쓰여졌을까요? 이 문장은. 이 문장은 부울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을 때 이후에 쓰여야 한 것 같고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직 없다고 하니까 그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모세보다 한참 나중인 거잖아요. 네네.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는 거는. 네네. 그죠? 네.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자, 이걸 보시죠. 창세기라는 책에서 서로 다른 세 구절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네. 근데 아까 모세 저작설에서 그 중요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한 명이 썼다. 네. 그죠? 네. 그럼 한 명이 창세기를 썼다면 네. 어느 정도는 이게 앞뒤가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26, 28, 36이 뭐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닌데. 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36장에. 네. 36장이 제일 뒤에 있는 거죠. 네. 이 셋 중에서는. 네. 자, 그러면 36장에서 에돔의 족보, 에서의 족보를 정리하고 있어요. 네. 그럼 에서는 아내가 3명 있었는데 네. 3명 다 가나안 사람이고 네. 그 중에 한 명은 아다, 엘론의 딸, 오홀리바마 그렇게 있었고 바스맛 이렇게 3명이랍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구절 보시죠. 26장 34절. 네. 에서는 40살이 됐을 때 부에리의 딸 유딧과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다. 아까 유딧이라는 사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36장에. 엘론의 딸인데 부엘이는 어디서 나왔죠? 엘론의 딸이 바스맛이래잖아요. 아. 근데 아까는 여기는 이스마엘의 딸이라는데 엘론의 딸은 아다인데요. 뭔가 지금 안 맞는 느낌이 들었죠, 지금? 네. 네, 퍼즐이 뭔가 안 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28장 보시죠. 네. 이거 지금 26장이랑 좀 있다가 나오는 거죠? 네. 28장에서는 뭐라 그러냐?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서도 이미 그 결혼해서 자기 아내들이 있는데도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죠? 네.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또다시 아내로 맞이했다. 마할랏은 느바요의 누이다. 바스맛이 아니라 마할랏이네요. 그렇죠. 네. 예, 36장에서는 바스맛이 이스마엘의 딸인데 누바요의 누이고, 근데 네. 여기서는 마할랏이라고 그러네요. 이게 왜 이러지? 이게 왜 이럴까? 이렇게. 이게 왜 이런지 설명하기가 힘들잖아요. 이게 한 명 있었으면. 근데요. 예, 너무 많이 틀리지는 않았네요. 미묘하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이스마엘에게 갔는데 네. 딸이 뭐 한 2명 있을 수도 있죠. 네. 네. 그래서 여기 나온 마할랏이 여기 있는데 네. 마할랏하고도 결혼하고 네. 또 다른 딸이 또 있었는데 바스맛하고도 결혼하고. 오.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네. 그죠? 네.
맞는 것 같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그 그쵸. 다른 안 맞는 부분들도 있고 뭐 이런 네. 거라든지. 네. 그리고 여긴 36장에서 네. 정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일 뒤잖아요. 36장이 지금 여기 네. 셋 중에서. 네. 그럼 여기서 3명을 아내로 맞았다는데 네. 만약에 네. 여기 있는 마할랏도 네. 있었으면 왜 여기선 말을 안 해요? 한 28장에서 얘기를 하고 나서 여기서 빼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굳이? 게다가 같은 사람 딸이라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네. 뭔가 좀 안 맞는다. 네. 이런 느낌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통독하고 네. 그냥 큐티하는 식으로 조금씩 따로 띄어서 하면은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네. 네. 자세히 읽어야지 알 수 있는 거죠. 네. 열심히 읽고 자세히 읽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게 한 명이 썼으면 이게 이렇게 됐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비평적 네. 탐구를 하는 사람들은, 학자들은. 또 다른 예를 볼까요? 네. 이거는 창세기 36장에 나오는 에서의 그런 족보입니다. 네. 보시면 이거를 이제 그 하나하나 자세히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없어요. 지금 너무 길잖아요. 지금. 네. 근데 지금 36장에 있는 네. 같은 장에 있는 건데 네. 여기 15절부터 있는 여기랑 네. 여기랑 비교해 보시면 뭔가 또 여기도 안 맞아요. 음. 그래서 나중에 한번 네. 비교해 보세요. 네. 이게 좀 뭔가 좀 이게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네. 좀 시간이 애매한데 네. 계속 할까요? 네. 네. 계속 할게요. 네.